만약에 근데 너무 재미없다, 관둬라, 집어쳐라 뭐 이렇게 말씀하시면 뭐 1편으로 아주 기본적인 걸 말씀드리고 끝낼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교 실혜성호입니다. 오늘은 인기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마 이 전문적인 거라서 아마 많이들 안 보실 수도 있는데 면역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아니 왜 법의학 하는 사람이 면역 이야기를 하느냐 라고 궁금해 하실 수도 있는데요. 근데 뭐 저 면역 많이 봅니다. 면역의 결과를. 그럼 면역의 결과가 뭐냐면 염증이에요. 면역의 어떤 결과, 흔적 이런 것들이 염증이기 때문에 또 암도 어떻게 보면 면역의 문제일 수도 있으니 노벨 의학상 여러분 아시다시피 면역 관련 수상자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한 5회에서 6부작으로 면역에 대해서 아주 기초적인 교양 수준으로 여러분께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만약에 근데 너무 재미없다, 관둬라, 집어쳐라 뭐 이렇게 말씀하시면 뭐 1편으로 아주 기본적인 걸 말씀드리고 끝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좀 유익하다, 뭔가 오랜만에 들어본 얘기다 라고 하시면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뭐 면역이 뭐냐, 여기 면역, 면자가 여러분 혹시 어떤 거냐면 면자가 이렇게 벗어나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면역은 역병할 때, 그러니까 이제 병에서 벗어나다 라는 뜻이고요. 이게 이제 영어로는 immunity, 어원이 라틴어로 제가 발음이 요즘 안 좋아서 보시면 I am unitas 여기서 유래했는데요. 이게 뭐냐? 이게 이제 여러분 면책특권 아시죠? 외교관. 이게 이제 immunitas가 면책특권 같은 거를 immunitas라고 하잖아요. 근데 과거 이제 그리스 로마에서는 세금을 면해주는 것도 immunitas, 특권이었어요. 여기서 뭐가 나왔다고요? 네. 면역인 immunity. 아이고. 그러니까 질병을 면해준다는 뜻, 질병에서 벗어난다는 뜻이니까요. 면역이라는 말을 일본 사람들이 만들었지만 근대 초기에 되게 잘 만든 말이에요. 근데 뭐가 문제냐, 이게 우리 살아가는데 너무 필요한 기전이에요. 무슨 말이냐, 우리 박흥우 교수님 나오신 알레르기 많은 분들이 좋아하셨는데 아마 박흥우 교수님이 그때 설명하셨지만 면역이 과도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외부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안에 면역 세포라는 것들이 있고 면역 기능을 담당하는 여러 가지 기관이 있는데 나를 공격하면 어떻게 될까요? 외부에서 들어온 애들만 공격해야 되는데 내 자신을 공격하면 그걸 여러분 잘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대표적인 게 루푸스, 뭐 쉐그렌 증후군,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결국은 면역은 나와 외부를 구별해주고 이거에 반응하는 시스템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이제 여러분한테 오늘 말씀드릴 건 뭐냐? 기초를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암도 우리 그때 김범석 교수님 나오셔서 일종의 면역질환이란 말씀 하셨잖아요. 근데 맞습니다. 얘가 잘 피해 다니는 거야. 우리 면역세포들이 그때그때 제거해주면 뭐야? 돌연변이잖아. 꺼져! 하면서 이렇게 잡아가면 암에 안 걸릴 텐데 얘네가 살아남아서 막 이렇게 증식하면서 우리 몸을 파괴하고 기능을 저하시키는 게 암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면역은 사실 우리의 전체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이제부터 기초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우고. 면역이 나와 내가 아닌 외부를 구별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와 넌자기, 말이 자기와 비자기, 그것도 이상한데 나와 나 아닌 거를 구별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 사람이면 뭘 가지고 있어요? 주민등록증을 갖고 있죠. 세포에도 주민등록증이 있습니다. 하고 그러면 이 주민등록증을 뭐라고 그러냐면 MHC 클래스 1. 그냥 주민등록증이에요. 주민등록증. 2016년 미국의 NIH에 의해서 밝혀진 우리 몸의 세포수 37조 개에는 대부분
적혈구를 빼고는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혈구는 왜 없나요? 네, 없어요. 적혈구는 이 주민등록증 안 갖고 다녀요. 우리 거긴 우리 건데, 그래서 수혈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MHC 클래스 1, 나라는 주민등록증이 적혈구에서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MHC 클래스 1이 사람마다 다르겠죠? 클래스 1, 우리 여기 있는 두 분은 각각 클래스 1의 저랑 다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 면역세포들은 MHC 클래스 1이라는 걸 보고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면역에서 제일 중요한 게 면역세포인데요. 얘가 이제 주민등록증 갖고 다니는 보통 세포라면 면역세포에는 뭐가 있느냐? 되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분류하기에 따라서 되게 복잡한데요. 오늘은 아주 기본적인 내용만 할 텐데 선천면역과 후천면역과 관련된 면역세포부터 일단 말씀드릴게요. 선천면역, 즉각대응팀. 그러니까 뭔가 이게 뭐가 왔을 때 즉각대응팀. 나쁜 외부에서 뭐가 들어왔어요. 출동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걔네가 대표적인 게 대식세포. 대자는 큰 대자, 먹을 식자예요. 그러니까 으아 하면서 막 먹는 애들이에요. 두 번째는 이제 호중구라는 게 있어요. 뉴트로필이라고 부르는데, 세 번째 수지상세포라는 게 있어요. 얘는 정보 요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수지상세포는 그래도 발이 어려운데 나뭇가지처럼 쭉쭉쭉 뻗는다. 수지가 그 미스 A의 수지가 아니라 나뭇가지 수 가지지자 해갖고 수지 나뭇가지를 뻗은 것처럼 보이는 수지상세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후천면이라고 해도 조금 이상하지만 하여튼 지연대응팀. 이제 상황이 정리되면 즉각대응팀이 있고 지연대응팀이 있는데 지연대응팀의 대표적인 게 헬퍼, 보조 T셀, 그 다음에 세포독성 또는 살해 T셀. 그러니까 헬퍼가 있고 킬러가 있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B세포. 어렵죠? 여기서부터 좀 걱정이 되는데. 제가 이제 막 면역학 그 교과서대로 하면 아무도 안 볼 테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우선 감기 바이러스, 나쁜 놈, 바이러스, V. 얘가 이렇게 들어왔어요. 쑥 막 와 하고 들어왔어요. 우리 몸에. 그러면 즉각대응팀 중에 가장 믿음직한 사람 누구냐? 마크로파즈라는 애입니다. 대식세포. 대식이가 우리나라 그 행정체계로 따지면 순찰하는 경찰관 분들. 왜 우리 순찰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왜 그 경찰차 타고 다니면서 누가 막 훔친다든지 누가 막 위협한다든지 그러면 즉각 대응해 주잖아요. 그래서 얘가 이 바이러스가 막 있으면 먹어요. 이 녀석 하면서 아구아구 먹어요. 이 먹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막 분해한 다음에 여기에 이제 나쁜 놈들의 잔해를 이렇게 밖으로 쓱 내밀어요. 이때 이제 이게 MHC 클래스 2예요. 이거 몰라도 돼요. 근데 아까 MHC 클래스 1은 뭐라고요? 주민등록증. 근데 이 클래스 2는 이 외부의 이 나쁜 놈들 이거를 대식세포가 아구 잡아먹은 다음에 보고할 때 쓰는 보고 철판. 요즘에는 다 결제를 전자결제하지만 옛날에 결제하려면 결제해 주십시오 과장님 뭐 이렇게 들고 가는 그 보고 철판에 이제 이 나쁜 놈의 잔해를 딱 했어요. 그러면 이거를 누가 받느냐? 아까 보조 T셀, 헬퍼가 있다고 그랬죠. 헬퍼. 도와주시는 분들. T셀이긴 T셀인데 알파벳 T인데 얘는 형사과장님. 그러니까 지금 그 순찰하던 경찰관 분이 나쁜 놈이 있습니다 하고 숫자가 많습니다 하고 한 명 체포. 이 놈들은 알고 봤더니 다른 나라에서 온 놈들입니다 하고 그러면 이 T세포가 감지를 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삐리비리빗 막 이렇게 막 신호를 전국. 근데 가장 먼저 연락하는 사람 누구냐? 마동석. 이게 세포독성 T셀, 어려우니까 킬러 T셀, 살해 T셀. 킬러예요. 마동석. 마동석은 어때요? 이거 지금 뭐 우리 관내에 나쁜 놈이 나타났다고 하면서 가서 가차없이 죽여버려요. 이렇게. 워낙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막 증식이 엄청 빠르니까 막 대식세포가 처음에 일단 즉각 대응해갖고 아구아구 잡아먹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나쁜 놈들은 이런 놈들이라고 이 나쁜 놈들의 잔해를 MHC 클래스 2로 이렇게 해요. 그러면 T헬퍼 셀이 와서 그 T킬러 셀이 막 얘도 잡고 또 뭐 하냐? 그 바이러스가 숨어야지 하면서 우리 정상 세포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 안에서 막 증식해요. 나 바이러스.
이러면서. 그러면 이 세포에서는 괴롭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MHC 클래스 1. 클래스 1. 여기에 나쁜 놈이 우리한테 들어왔어요, 이래요. 아까 MHC 클래스 1은 뭐예요?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증 겉표면에 글을 쓰는 거야. 나쁜 놈. 저는 나쁜 놈한테 점령당했습니다.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러면 T셀이 와서 뭐야? 하면서 야, 안 되겠다. 우리 편이지만 너는 이제 주민등록증이 오염됐어. 그러면서 얘도 죽입니다. 아시겠죠? 얘도 죽이지만 얘도 죽여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근데 얘네들은 막 또 끊임없이 살아나요. 마동석 혼자서 가서 막 20명이 되는 막 불량배를 다 체포할 수도 있겠지만, 영화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근데 어렵잖아요. 막 불량배가 많으면. 그때 T헬퍼셀이 잠깐만, B셀 어디 갔어? B셀은 기동 타격대입니다. 그래서 B셀한테 야, 너 기동 타격대 출동 그래요. 지금 마동석이 혼자서 무쌍 찍으면서 막 나쁜 놈들을 제거하고 있고 막 오염된 세포도 제거하고 있는데, 이게 좀 딸리니까 형사과장님인 T헬퍼셀이 B셀 출동 그래요. 그럼 B셀이 나와서 B셀이 뭐 하냐? 기동 타격대니까 항체라는 거를 막 뿌려댑니다. 항체. 여러분 항체 어느 때 들어봤어요? 백신. 백신이 들어오면 어때요? 처음에 대식세포가 아구 먹고 당연히 T헬퍼님, 나쁜 놈 이상한 애가 들어왔어요. 그럼 T헬퍼가 B셀한테 명령을 내리는 거야. 야, 앞으로 얘네들 이 들어온 거 비슷한 애들 들어오면 제거하게 미사일 개발해. 그래서 B셀은 미사일을 막 항체를 막 발사합니다. 지금 이 바이러스 불량배들을 이 항체가 가서 잡아서 죽게 만드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네. 너무 재밌어. 다시 정리해볼까요? 이게 사실은 예외도 많고 관여하는 세포가 더 많은데, 이제 오늘은 기본 기초니까. 그리고 바이러스가 딱 들어왔는데 어때요? 처음에 대식세포, 즉각대응때 아까 대식세포, 호중구, 수지상세포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수지상세포랑 호중구 어디 있어요? 네, 다음에 얘기해 드릴게요. 얘네들 또 중요해요. 제가 에이즈 때 잠깐 HIV 특효약 나왔다 이럴 때 잠깐 설명드렸는데, 어찌됐든 대식세포가 아구아구 먹고 얘 나쁜 놈입니다 하고 보고해요. 일단 순찰차가 불량배 발생 하고 몇 명 체포했는데 도망가요. 불량배가 너무 많아. 그러면 이걸 즉각 보고 누구한테? T헬퍼셀한테. 그러면 T헬퍼셀은 두 가지 기능 정도 하고 있죠. 이 그림에선. 야, 마동석 출동! 그럼 마동석 아저씨가 나가서 이놈의 불량배라고 때려잡는데 너무 많아. 그럼 어때요? 또 출동! 그러면 B셀이 이제 항체라는 걸 미사일을 전기총, 테이저건을 막 다다다다다 발사하는 거야. 그래서 이 항체가 얘네들을 잡는다. 이게 가장 기본인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 궁금한 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 몇 개 있느냐? 이런 면역 세포들이, 얘도 이제 그냥 보통 세포인데, 얘 죽어야 돼요? 안타깝지만 죽어야 돼요. 왜냐면 감염됐기 때문에 얘를 놔두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바이러스가 계속 자라니까 얘 자체를 그냥 킬러라고 할게요. 마동석 아저씨가 가서 너도 선량한 시민이었지만 물들었잖아. 이제 제거하는 거예요. 요거 이외에 또 여러 가지 세포가 있는데, 이 세포가 몇 개나 있느냐? 우리 피 속에는 한 500억 개 정도 있고, 그러면 피 속에만 500억 개 있으면 든든하네요. 근데 사실은 대부분의 우리 면역 세포는 림프절이라고 아시죠? 림프절, 장, 간 이런데 골고루 퍼져 있어요. 많이 퍼져 있어요. 오히려 더. 총 몇 개예요? 이런 경찰이. 그러면 한 5천억에서 1조 개 정도 될 정도로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얘가 바이러스가 아니라 얘가 우리 편이야. 나야. 나 MHC 클래스 1 갖고 있는 나 선량한 대한민국 국민이야. 근데 마동석이 와서 갑자기 때려. 그럴 리는 없죠. 마동석 씨. 예를 든 거예요. 또 마동석 욕한다고 또 밑에 하시지 말고요. 마동석이 와서 막 너 범죄자지 하면서 때려. 그게 자가면역 질환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면 요 정도에서 혹시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이제 제가 멈추고 괜찮았다 오늘 설명이 이런 방식으로 조금씩 여러분한테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짧냐 물어보시면 제가 DNA 때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혹시 여러분들의 그 니드를 보고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선생님, 궁금한 게 있는데 나중에 하실 수 있는 이런 전쟁이 그러면 우리 몸의 모든 곳에서 다 일어나요? 그렇죠. 뇌만 빼고. 예를 들면 호흡기 하고 들어오면 여기 외부 물질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 또 이런 비스무리한 싸움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고요.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우리가 항상 감기에 걸리는 건 아니에요. 그거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허구를 많이 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감기 바이러스를 줘도 잘 안 걸린다. 그래서 면역이 중요해. 막 이런 말 하잖아요. 요런 애들이 제대로 있으려면 우리의 마음도 중요하고 평상시 운동을 얼마나 했는지 뭐 이런 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 뒤에 다 말씀드릴 건데요. 결론적으로는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하나 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